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coexistence of non-equilibrium density, 음, density and equilibrium energy distribution of quasi-particles in a superconducting qubit 이라는 논문을 리뷰하게 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오석훈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24년에 PRL에 게재되었고요. 지금 초전도 큐비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갭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기술의 시초가 격이 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기초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초전도 큐빗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인데요. 네, 슈퍼컨덕티비티라는 이 초전도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공 큐비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식이 초전도 큐비트를 활용한 양자 컴퓨팅 방식이 되겠죠. 알루미늄, 뭐 나이오뷴, 뭐 기타 등등의 물질을 이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 이걸 왜 다시 소개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BCS 티어리에서 이제 초전도성을 쿠퍼 페어라는 전자 두 개가 약간 묶여서 다니는 형태로 이 초전도성을 이해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 계속 중, 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이 쿠퍼 페어라는 것을 쿠퍼 페어 두 개의 전자가 묶인 쌍이 흐르면서 초전도성이 발생한다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드리기 위해서 초전도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초전도 큐비트는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인덕터가 아니라 논리니어 인덕터인 조세슨 정션을 활용해서 큐비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캐피시터와 조스핀 정션을 결합해서 우리가 이제 쿠퍼 페어라는 친구가 조스핀 정션의 인슐레이트 부분을 통과하면서 어떤 퀀텀 터널링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나 전류나 전압 혹은 그런 것들의 분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모닉한 이제 에너지 갭을 만들어서 우리가 큐비트로 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초전도 큐빗에서 확실히 재밌는 점은 이제 조셉 양자 터널링을 활용해서 쿠퍼 페어가 어떤 인슐레이팅 배리어를 통과하면서 이 초전도 큐빗의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조셉슨 정션을 사용해서 초전도 큐빗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쿠퍼 페어가 그것을 통과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커즈 파티클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큐비트 초전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트랜스몬 큐빗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 시초가 되는 찰즈 큐빗의 간단한 해밀토니안 구성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찰즈 큐빗이라는 것은 이제 캐패시터와 조스핀 전선을 착하여 가지고 여기 파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요 부분에 인슐레이터와 어떤 캐패시터 사이의 틈으로 어떤 초전도 초전도체가 이제 고립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쿠퍼 페어 박스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에 쿠퍼 페어라는 친구가 가둬지면서 여기 있는 쿠퍼 페어의 숫자를 굿 퀀텀 넘버로 해서 어떤 우리가 큐비트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도를 처음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어쨌든 저 이전 키스카 발표 자료에 초전도 큐비트의 해밀토니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지점은 어쨌든 해밀토니안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 형태로 써진다는 점입니다. 네. 어떤 이제 EC와 EJ는 이제 조셉슨 정션과 이제 캐패시턴스의 어떤 특성을 이제 조절하여 얻을 수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N 위에 N 햇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쿠퍼 페어 박스 안에 있는 어떤 쿠퍼 페어의 넘버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NG인데요. 우리가 이 NG를 이제 뒤에서부터 계속 자주 보게 될 건데 이것은 이제 오프셋 같이 어떤 볼테이지나 어떤 전 차지 소스가 이제 어떤 오프셋을 걸어주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하모닉 텀에 우리가 조셉슨 정션을 추가하여 어떤 언하모니시티를 만드는 이런 해밀토니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해밀토니안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의 어떤 에너지 분포를 보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래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해밀토니안이 이제 EJ가 0, 그러니까 언하모닉시티가 없는 그런 하모닉한 상황에서 요 초전도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분포는 오프셋 차지에 따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프셋 차지에 따라서 음, 어떤 지금 밑에 이제 오프셋 차지도 역시 쿠퍼 페어 개수로 퀀타이즈 된 상태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NG가 1일 경우 이제 쿠퍼 페어 하나의 이동만큼 오프셋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쿠퍼 페어 하나가 완전히 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주기적으로 에너지 구조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바닥 상태와 그 들뜬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0과 1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어느 하모닉 시티가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언하모닉 시티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조금 굽어지면서 이제 0 스테이트와 1 스테이트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EJ가 EC보다 충분히 작을 때 위에 근사한 해밀토니안이고요. 어쨌든 똑같은 해밀토니안으로 기술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에너지 스트럭처가 언하모닉 시티로 인해서 조금 더 분리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찰즈 큐비트의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궁금한 트랜스문 큐비트라는 것은 요 EJ하고 EC의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같은 해밀토니안을 공유하는데 약간 어떤 굿 퀀텀 넘버를 조금 바꾼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트랜스먼 큐비트의 경우는 EJ와 EC 비율 중 EJ를 크게 하여서 어나머니 시스템을 굉장히 크게 한 거죠. EJ와 EC 비율을 이제 생각보다 더 크게 하면서 위에 그래프들을 보시듯이 이제 EJ, EC EJ 오버 EC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에너지 분포가 이제 점점 펴지고 어나머니시티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본 큐비치 이제 EJ가 크다는 것은 이제 쿠퍼 페어가 그만큼 조셉슨 정선에서 더 잘 터널링 한다는 말이 되고요.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쿠퍼 페어 박스 안에 있는 쿠퍼 페어의 수로는 이제 얘는 이제 굿 퀀텀 넘버로 주장할 수 없게 되지만 대신에 우리가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뭔가 평평하게 잘 분리되고 NG라는 이제 오프셋 차지 특정 노이즈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이 NG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좋은 0과 1 상태를 얻게 됩니다. 음. 그래서 대신 그 트레이드오프로 이제 어나몬시티가 이제 줄어든 단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게 잘 찰지 노이즈의 이제 인센시티브해지는 것과 이제 어나모닉시티가 사라지는 것이 이제 각각 익스포넨셜하게 하고 이제 알지브릭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서 트랜스몬 큐빗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트랜스몬 큐빗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스몬 큐빗 자 이제 본격 트랜스몬 큐빗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커즈 파티클 이제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볼 생각인데요. 이제 커지 파티클이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초전도체에서는 쿠퍼 페어라는 전자 두 개가 묶인 친구가 기본 단위로 해서 어떤 초전도 도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페어가 이제 운동량이 다른 두 친구가 같이 묶여서 어떤 움직이고 있고 이제 페이지도 같고 이제 뭐 어떤 콜렉티브한 컨덴스드 스테이트라는 것이죠. 이게 쿠퍼 페어인데 네. 그러니까 초전도체에서 이제 어떤 쿠퍼 페어가 유지될 수 있는 결합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열 혹은 빛 혹은 어떤 기타의 에너지 소스로 인해서 이 델타보다 큰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두 개로 묶여 있던 쿠퍼 페어가 쪼개지면서 이 전자와 홀을 가진 두 개의 중립자들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이게 각각 전자가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여기서는 이제 아주 베이직한 상태가 그 쿠퍼 페어이기 때문에 어떤 전자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어떤 커지 파티클 두 개로 분리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렉트론스가 홀스 어쨌든 전자가 각각 분리되면서 어떤 거지 파티클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이 커지 파티클이 왜 안 좋냐? 이 커지 파티클 때문에 초전도 큐핏이 많은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NG라는 친구가 0에서 1로 이제 아니, 쿠퍼 페어가 하나 이동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에너지 분포가 주기성을 보였는데, 만약 우리가 커지 파티클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 저 친구는 이제 전하량이 2가 아니고 전자 하나니까 이만큼 E에 해당하는 어떤 변화 오프셋 차지의 변화를 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 분포에서 우리가 보는 지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단 그리고 또 페이즈의 균일성에 대해서도 역시 깨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퀀텀 컴퓨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T1 타임과 T2 타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T1 타임과 T2 타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T1 타임은 이제 이게 안정된 상태로 이제 큐비트가 있는 시간인데, 이제 커지 파티클이 있으면 이것을 뭐 흡수해서 들뜬다거나 이제 방출해서 내려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에너지 상태를 흔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 커지 파티클이 조셈스 정션을 통과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잘 맞춰놨던 우리 어떤 위상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디페이징 하게 되는 어떤 T2 타임도 줄어든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지 파티클을 줄이는 것이 이제 초전도 큐빗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네. 그래서 초전도 큐빗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본 결과 쿠퍼 페어가 이제 그 엄청나게 미리 켈빈 정도로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큐비트를 보면은 커지 파티클이 이론상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론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커지 파티클이 어떤 초전도 대체 내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볼츠만 분포 같은 어떤 우리가 어떤 떨멀 이퀄리브리엄에서 나타나는 수의 분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커지 파티클의 숫자가 이제 있다.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에너지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분석인데, 그러면 숫자는 떨먼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해 있지 않는데, 그럼 에너지는 어떠냐? 에너지는 떨먼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로 이제 설명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이때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이제 커지 파티클이 왜 많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리미트 웨이 포톤이나 라디 액티브 소스 아니면 저 멀리 우주에서 오는 코스믹 레이 같은 것들이 초전도 큐빗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이게 thermal equilibrium으로 설명할 수 없는 커지 파티클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초전도 큐빗에서 이제 커지 파티클이 많아진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분포에 대해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 차지 페 이게 차지 페리티에 따라서 큐비트의 그 뒤에 소개하겠지만 어떤 감마값이라고 하는 어떤 차지 페이즈가 바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쿠퍼 페어 하나마다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커지 파티클은 전하량이 절반이니까 거기 커지 파티클이 거기 어떤 들어가거나 이동하게 되면 어떤 페리티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만큼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커지 파티클이 이제 페리티를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이게 에너지 준위에 상관없이 뭔가 페리티가 바뀌는 비율이 똑같더라. 라는 말은 어떤 에너지 높은 레벨이나 낮은 레벨에서의 뭔가 차이를 보여야 되는 볼트는 분포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논문 조금 이전에 결국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포톤이나 어떤 코스믹 레이가 와서 어떤 이렇게 그 에너지 커지 파티클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커지 파티클이 이제 그 초전도 갭인 이 델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친구가 아니 쿠퍼 페어를 때리면 전자가 쪼개져서 그 B에 보시듯이 각각의 하나씩 이제 커지 파티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이 외부 빛에 의한 그 커지 파티클의 입자의 이동이 이게 양쪽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재면은 에너지 준위나 뭐 다른 것에 상관없이 어떤 비슷한 비율로 어떤 커지 파티클이 페리티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아하, 그러면 이게 진짜 열적 에너지 분포로 따르는지 보려면은 어떤 외부에서 어떤 주는 이러한 파워 혹은 에너지 소스들을 최대한 차단하고 이제 남은 커지 파티클들이
이제 어떤 물리 피지컬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이제 이 연구팀들은 이제 실드를 만들어서 이 실드 위에 여기 뚜껑 닫는 틈에도 인딤 오 링이라는 어떤 차폐할 수 있는 링을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어떤 카본 로디드 에폭시라는 걸 발라가지고 최대한 안에서 어떤 포톤이 잘 움직일 수 없게 사라지게 방해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기 에코솔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에코솔브라는 건 이제 전선을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우리가 넣어서 조정을 하는데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넣어줄 때도 어떤 소전도 큐빗 이 갭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제 100GHz 정도이거든요. 이런 높은 에너지를 어떤 커지 파티클들을 동시에 생성해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저 마이크로웨이브로 저기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35데시벨만큼 어테뉴에이션 되게 설정해서 최대한 외부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배제하고 남은 레지스턴스한 커지 파티클들의 어떤 물리를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마 제로라는 걸 측정하게 됐고요. 이 감마 제로라는 것은 이제 그 0,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입자가 어떤 커지 파티클에 의해서 페리티가 바뀔 건데 이게 페리티가 바뀌는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페리티가 바뀌는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페리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조금 다셨다시피 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논문에 참조된 그림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초전도 큐빗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논문이어서 에너지 디시퍼션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해를 해보자면은 어떤 쿠퍼 페어가 있는데 얘가 커지 파티클이 돼서 어떤 뭔가 터널링이나 어떤 이동이 있게 되면은 저 우리가 0, 1 오른쪽 그림에 0, 1이 이제 n 그 쿠페어 단위로 있다 그랬는데 이걸 반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 분포가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커지 파티클이 생성되거나 뭔가 이동되거나 하면은 페리티가 바뀌는데 그 페리티가 바뀌는 게 정확히 어떤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연구진들은 이제 I를 측정해가지고 I를 이제 2ms마다 계속 측정해가지고 페리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큐비트에서 페리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계속 측정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네, 저 그림과 다르게 그 연구진이 사용한 비율은 EJ over C가 17.5이 그것을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2ms마다 해가지고 어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쿠퍼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큐빗이 페리티가 바뀌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감마 제로 값이 0.14 정도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해석해 보자면 대략 7초에 한 번씩 페리티 전이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걸 얘기해 보자면 이게 이제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에 감마 제로 값 중에 거의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는데요. 그게 이제 커집 퀄치큰 소스인 앞에서 많은 소스를 굉장히 많이 차단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시도를 해서 역대까지 얻은 이제 감마 제로 값 중에 가장 낮은 값을 얻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결국 그 에너지에 따른 분포 어떤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더 높은 이제 excited state에서 이제 페리티가 바뀌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궁금하게 되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매 2ms마다 계속 페리티가 바뀌는지를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특정한 만큼 이제 excited state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스크램블링 펄스를 이제 11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이제 쏴줘가지고 어떤 특정한 비율의 어떤 excited state가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 같은 방식으로 페리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측정된 감마 원 값이 4.76 정도로 됐고 이게 앞에 쟀던 감마 제로보다 약 34배나 더 크죠. 기존에 연구진들이 생각했던 감마 원이나 감마 제로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포톤이나 어떤 코스믹 레이 같은 외부의 에너지 소스를 제거하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저거는 이제 감마 원을 얻게 된 그래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농도에 따라 페리티 변화를 이제 플롯하게 되면은 요 총 감마가 아래식을 따르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플롯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감마원이나 감마 제로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 훨씬 더 페리티 전이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페리티 전이가 잘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감마 값의 데이터를 다 뽑았고 여기 대해서 과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실선이 이제 어떤 본인이 이론을 만들어서 피팅한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서 어떤 이 데이터를 훌륭하게 설명해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충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데 저 엄청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 하나 그리고 밑에 곡선이 조금 꺾이는 부분 하나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t의 크기에 따라서 high t, intermediate t, low t 이렇게 세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 각각에서 어떤 피직스가 보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high t에서는 이제 둘 다 열에 의해서 어떤 들뜸 커지 파티클이 생성되는 것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초전도성을 잃어가는 것처럼 이제 어떤 커지 파티클의 분포가 감마 원이나 감마 제로 값이 행동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로우 t에서는 이제 감마 제로는 이제 거의 뭐 에너지를 넘을 수가 없어서 세츄레이트 하고 이제 감마 원의 경우는 이제 얘가 익사이티 스테이트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온도에 따른 어떤 퍼지 파티클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인터미디어티에서는 이제 둘 다 어떤 온도에 따른 영향은 있지만 어, 둘간 조금 다른 좀 약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썼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커지 파티클 농도는 이제 이론상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감마 제로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있죠. 그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 실링하지 못해서 생기는 커지 파티클이 일정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 커지 파티클 레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떤 이제 온도에 따라서 볼츠만 분포를 따라 어떤 떨멀 이퀄리브리엄에 의해서 커지 파티클의 분포를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커지 파티클의 이제 분포에 이제 원래 있던 텀에다가 어떤 떨멀 이퀄리브리엄하게 어떤 아르니우스식을 따른 이제 어떤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간 부분이 기여를 하게 되는 어떤 K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 분의 델타라는 항을 저렇게 넣어서 어떤 볼츠만 분포 혹은 열적 평형에 대한 분포를 따르면서 커지 파티클이 분포를 한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감마 제로 같은 것도 감마 제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QP에 비례하겠고 이것을 일어나는 것 역시 어떤 활성화 에너지인 이제 델타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델타 그 이 델타라는 것이 제가 앞에서 설명하는 걸 깜빡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슈퍼컨덕팅의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 준위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저 초전도체의 두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 두께의 차이 때문에 어떤 부분이 에너지가 더 높고 어떤 부분이 에너지가 더 낮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두 개의 에너지 사이의 갭이 델타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활성화 에너지를 델타로 둔 어떤 그것을 넘어가는 친구들이 어떤 페리티를 바꾸게 하는 팩터인 이제 익스포넨셜 KBT 분의 델타 이 텀을 가지고 어떤 감마 제로가 분포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앞에 얘기했지만 온도가 엄청 낮을 경우에는 이제 레스트 저 QP 레스가 압도적이고 이제 온도가 조금씩 증가할수록 저 뒷부분의 항의 영향이 커지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그 온도가 커질수록 온도가 작으면 이제 거의 0으로 수렴하는 정도인데 이제 QP 레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세츄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온도가 커지면 이제 이 페리티가 바뀐 비율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핵심은 이제 Q 감 감마 원인데요. 감마 원은 이제 앞에 어쨌든 다시 커지 파티클의 수에 비례를 하고 저 익스포넨셜 항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어떤 원의 에너지 준위가 0으로 내려오면서 하향하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델타의 활성화 에너지를 이제 나온 그 광자의 에너지만큼 빼줘서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감마 원도 비슷한 어떤
열적 평형을 따르는데 대신 excited state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의 에너지만큼 이 슈퍼컨덕팅 갭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그만큼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t를 아주 낮춰서 아까 t를 아주 낮춰서 이제 감마 제로가 거의 일정한 농도를 보일 때에도 이제 왜냐면 감마 원은 이제 그만큼 t가 아무리 낮아도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얘가 느끼는 활성화 에너지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계속 어떤 온도에 따른 그 감마 원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아, 피팅을 해본 결과 이게 굉장히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것이고 이게 기존의 어떤 열적 평명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해서 아하, 우리가 어떤 숫자는 열적 평형을 따르지 않는 커지 파티클의 밀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에너지 분포 자체는 열적 평형에 따르는 어떤 분포의 형태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더 다른 근거는요. 이게 피팅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팅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이제 기존에 알려진 값들이랑 뭐 잘 일정하게 잘 맞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슈퍼 컨덕팅 갭을 통해서 어떤 두께랑 연관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갭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측정한 이 슈퍼 컨덕터의 두께와도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이 식을 통해서 피팅에서 얻은 그 어떤 활성화 에너지 이 디퍼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와 감마 원에서 저 어떤 활성화 에너지 차이만큼 보였을 텐데 그 차이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어떤 에너지 익사이트 스테이트 에너지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의 빛이랑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보여준 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남아있는 커지 파티클의 행동이 어, 굉장히 이제 익사이트 스테이트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페리티 전이 비율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페리티를 모두 맞춰줄 수 있겠다. 엄청나게 높은 순도로 이제 같은 페리티를 갖춘 친구들끼리 묶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리티에 따라서 에너지가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 각각이 익사이티 스테이트로 이제 전이하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면은 특정 페리티에 있는 친구들만 익사이티 스테이트에 가게 되고요. 이 특정 페리티에 있는 간 친구들이 더 쉽게 제로 값은 작은데 감마 원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이게 페리티 전이를 하면서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왔을 때 굉장히 우리가 쏘지 않은 빛의 친구들이 가지는 페리티만 대부분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마 제로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100%못 맞히지만 어떤 감마 제로보다 감마 원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이제 원하는 것으로 이제 페리티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페리티를 맞추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이제 큐비트가 이제 어떤 리드아웃을 할 때 어떤 이것이 이제 뭔가 익사이트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리드아웃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리드아웃이 더 발생하지 않는 페리티로 이제 맞춘 다음에 어떤 리드아웃을 하면은 리드아웃 퀄리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정리를 해자면 어떤 커지 파티클의 숫자가 어떤 열적 평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분포는 열적 평형을 따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감마 제로보다 감마 원이 압도적으로 큰 비율을 보이게 되고 그 이유가 감마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 가진 에너지만큼 어떤 뛰어야 되는 슈퍼 컨덕팅 갭 자체가 엄청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지 파티클로 인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제 델타를 그러니까 초전도 에너지 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원과 아니 익사이트 스테이트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갭보다 더 크게 가져가야만 우리가 어떤
익사이트 스테이트에서 페리티가 전이되는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초전도체 슈퍼컨덕팅 큐빗의 이제 퍼지 파티클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아주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어떤 슈퍼컨덕팅 갭을 크게 가져가는 이 것을 이제 갭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현상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큐비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저희 발표 내용이 끝나게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 줌에 있는 분들 위해서 질문이 이제 감마 제로나 감마 원이나 어떤 그 초단위 스케일인데 이것이 이제 수명이 T1 타임이 짧은 슈퍼컨덕팅 큐빗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어, 아,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제 정확히 답변은 제가 몰라서 드리기 어렵겠지만 어떤 이 측정에서 감마값이라는 세팅이 오더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 우리가 사용하는 슈퍼컨덕팅 큐빗과 애초에 다른 세팅 컨디션에서 사용하게 되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어, 코스믹 레이아웃 이펙트는 이걸 해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커지 파티클이 남아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 이것은 이제 이게 해보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틈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이 델타를 넘는 빛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밀봉하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10초 정도 큐비트에 직접 넣는 마이크로웨이브에도 이것이 넘는 큐빗이 있으면 큐비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신호를 넣는데 우리가 주는 신호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어떤 신호를 어테인유에이트해서 우리가 조절한 그 부분에 대한 그걸로 생기는 커지 파티클을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만으로 좀 조절하겠다는 거고 우리 주는 신호는 아마 제가 알기로 대략 스케일이 저거보다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최대한 저 안으로 들어가는 빛을 줄이려고 한 거, 마이크로웨이브를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답변 안 됐을까요? 고에너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죠. 신호는 저것보다 오더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신호 말고 말고 저 위에 더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냥 커지 파티클을 더 생성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니까 그것을 어테인유에이트해서 이제 신호만 보내서 최대한 노이즈 없이 재보겠다는 것이죠. 포자이타 그 라이프 타임에 관한 내용은 이 논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떨멀 이퀄리브리엄이니까 어떤 라이프 뭐 제로의 경우 이거의 비율로 특정 온도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라이프 타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저것이
온도가 엄청 낮은 상황에도 QPLS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그 상태가 어떤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네, 네, 네. 100mK 하이 오더고요. 이거 빨리 넘어가는데 요 앞에 나눈 거 보면 로우 T 이게 구간을 크게 세 분으로 쪼갰을 때 130 이렇게 해서 구분한 거고 이제 우리가 사실 초전도 큐빗이 10mK 정도의 오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로우 템퍼러처에서가 사실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이거 이게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실험을 이렇게 설계한 거고 사실 로우 템퍼러처에서가 중요한데 이게 갭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로우 템퍼러처에서도 이제 감마 원, 그냥 익사이티 스테이트의 페리티 변화하는 레이트가 상당히 높게 찍힌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초전도 큐비트의 작동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 온도가 엄청 낮아지는 5도에서도 온도에 대한 어떤 감마값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갭을 그 큐비트의 에너지 갭보다 키워야만 그것이 감마 원의 레이트를 이제 제 감마 제로만큼 더 낮은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 어, 얼마나 직접적으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 없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오버 EC는 이제 그냥 설정대로 가는 거고, 여기 논문의 설명에서는 이제 이 양쪽의 두께를 조정해서 슈퍼컨덕팅 갭을 조절한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이제 오버 EC는 아마 고정된 값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 논문의 경우 17.5고, 근데 보통적으로 통상적인 큐비트에서는 50에서 100 사이 정도로 아주 높은 이제 오버 C 값을 사용하는데 이제 슈퍼컨덕팅의 어떤 저집중 정션의 두께를 조절해서 슈퍼컨덕팅 캡을 조절하자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